202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엄마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서글퍼 하셨지만 저는 겨울 방학이 기다려집니다. 22일에 방학을 하면 눈썰 매장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무엇보다 학교를 안 가도 되니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재밌는 방학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집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 속에 나오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이웃을 돕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라고 하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워뚜요드 탈매탈미는 사회복지사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텔미 텔미 하트라트 텔미 What do you do 말해줘요 텔미 텔미 하트라트 텔미.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병우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러 어린이들이 많이 꿈꾸는 것처럼 선생님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어릴 때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 또한 여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도 1급과 2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은 조금 더 쉽게 시험 칠 수 있는, 1급은 조금 더 어렵게 쳐야 되는 그런 시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어떤 일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만능이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주민들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어려울 때는 집을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을 또 해결하려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주민들 또한 이런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해야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또 기획도 해야 돼요. 기획을 하면 사업이 이게 페이퍼로 만들어지겠죠. 종이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니까 사업을 만들고 또 실행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사회복지사의 일이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문해서의 서비스, 또한 물질적인 또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면은, 또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려면 여러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정신적인 도움도 필요할 건데 후원자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진행자 어린이들도 여러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마음도 필요할 거고요. 또한 자그마한 금전적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 이제 후원자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청소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한 금전적으로 좀 도움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직접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영역의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성서에
정말 많은 후원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 마을을 정말 살찌우시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후원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예산이 또한 편제가 되겠죠. 그 조직이나 기구에서 또한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 되면 그 예산을 정말 아껴서 잘 써서 집행을 또 잘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사의 일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어떤 영역들이 있고 후원자를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또한 우리 기관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홍보도 해야 되겠죠. 이런 홍보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기획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과 홍보와 기획. 어떤 대기업처럼 대기업은 물건을 팔려고 아니면은 기업을 살찌우려고 일들을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해야 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고 주민들의 삶을 또 행복하게 살찌울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획과 홍보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외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 서비스도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영역 모든 총칭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어른들과 어린이들 중 어느 연령층이 어떠한 일을 더 도와주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른, 어린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어른들을 위한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또 사업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젊은 세대가 많은 곳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복지 사업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특성을 안배해서 어떤 사회복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른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업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또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 생활을 좀 조금 더 윗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자립할 수 있는 쪽도 어른들을 위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어린이들은 참 할 게 많죠. 우리 사회자들 우리 어린이신데 정말 할 게 많고 꿈도 많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외에 보통적인 생활보다 조금 어렵게 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런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부족한 영역들을 좀 더 보완해주고 또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또한 여기에 따른 교육 지원이나 상담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면 제일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또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데 경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후원자를 모시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다면은 이런 후원처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일을 하시며 가장 뿌듯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마을에 제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니까 우리 성서 지역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집에 책상과 의자가 없는 그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통한 상담이나 사례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에 학생이 방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내지는 작은 뭐 밥상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상을 펼쳐놓고 거기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복지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복지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 책상과 또한 의자와 책장과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자재를 좀 구입을 해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그 학생에게 지급을 했어요. 우리 사회자들한테는
훨씬 언니 형이 되겠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그 언니 형이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구 지역 대학에 정말 좋은 학과에 당당하게 입학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제 구호 기관들이 국내 아동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크게는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관과. 그런데 굿네이버스나 뭐 초록우산, 적십자 이런 쪽에서 하는 영역들은 아무래도 좀 광범위한 영역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틀에서 좀 맞추죠. 하지만 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마을 위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국제 구호 기관은 좀 광의의 넓은 영역에 복지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업의 영역들이 그 세밀하게 각 지역으로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아주 세밀한 오밀조밀한 부분까지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거나 호응이 좋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달서구 지역에 7개 복지관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성서에는 이제 성서복지관, 우리 성서복지관이 특화됐거나 조금 이제 색다른 부분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무료 급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한 11시 반부터 한 1시까지 지역의 성서 지역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신 노인 세대들을 통해서 여기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실 수 있도록 복지관에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가끔 또 토요일까지 점심 식사를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뭐 코로나 시대도 거쳤지만 집에만 계속 계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많은 욕구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다, 야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야외 활동하는, 바닷가로 간다든지 또 뭐 산으로 간다든지 여기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 푸드 마켓이라고, 우리 푸드라 하면 음식이잖아, 그죠? 마켓은 시장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푸드 마켓이라고 지역의 여러 음식과 관련한, 식품과 관련한 이런 기업체 내지는 소규모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후원을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한 공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냉동, 냉장 또한 다양한 뭐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식생활품이나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런 푸드 마켓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기관에서 구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해줘요. 포인트 카드를. 그럼 그 포인트 카드로 이런 음식이라든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차감이 되겠죠. 100점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 빵 하나에 1점이다. 그러면 99점이 남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생필품 또 옷 이런 지금 여러 ESG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원 순환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과 결합된 게 우리 복지관의 녹색 가게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제품을 좀 활용하거나 또 생필품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와서 또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5가지 정도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열린 2022 아시안 패러게임에 방송 해설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반 올림픽이 열리고 나면 장애인 올림픽 열리나요? 네. 네, 알고 있죠. 그래서 1988년, 89년에 선생님은 한국 대표로 이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에 휠체어 타고 마라톤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42.19.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갔던 인연이 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면서 또 장애인 스포츠 활동한 그 여러 사업들을 연계하면서 지금도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항저우에서 열린 그 2022 아시안 패러 게임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종목을 선생님이 생중계로 하는 경기를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서 광장마을 방송국의 What do you do? Tell me, tell me를 듣고 계십니다. 어른들의 질문에 앞서 김병욱 관장님의 신청곡 강산해의 라고요를 듣고 오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디오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차는 난두루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디오 우리 어른들은 어떤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앞으로 복지 수요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중심을 두어 지원해야 할지 광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모든 사회복지사가 아마 그 같은 고민일 겁니다. 복지 대상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한 이제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복지 대상자를 일단 발굴하는 부분도 참 요즘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끼리의 소통도 굉장히 많이 닫혀 있는 부분도 많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먹는 운동형 이제 외톨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화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런 개별 사례 관리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좀 활동적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화합의 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쪽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강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나요? 네, 관장이 계획한다기보다 저는 우리 성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계획한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주민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연합회의 회장님이야 회원들, 저도 회원으로 한 명으로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해서 우리 성서 복지관이 위치한 그 지역을 우리 은하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늘에 별들이 있죠. 그 중에 은하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짝반짝반짝이는 은하수 마을의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복지 또 문화 이런 쪽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또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좀 자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생님은 계속 그 일들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갑병이 있으신가요? 직업병 많죠.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데 네. 사회복지사들이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또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거리를 아직도 집으로 막 가끔씩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 중이에요. 안 가져가려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직업병은 치료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성서 지역의 복지관이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95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오래돼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그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해서 우리 복지관 건물의 어떤 좀 증축 개축을 통한 좀 새로운 시설들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미래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겠죠. 지금 시대에 또 뭐 이렇게 직업군들이 있지만 정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업군이 사회복지사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는 누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도 발전하는 계기들이 많거든요. 또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약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다. 교통이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하철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지팡이나 휠체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나이가 먹겠죠. 그러면 먼 미래에 나를 위한 투자가 즉 사회복지사 영역에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행복한 삶이란? 예,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행복한 삶이란 강창마을방송국과 같이 함께하는 이 부분이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사회 보고 있는 우리 두 분 어린이와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 또한 관심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우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병우 관장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직업의 주인공을 궁금해하며 See you soon!